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단기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한국의 이야기는 해외에서 여러 차례 회자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이에 대해 집착적으로 궁금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한국은 왜 선진국이 되었고 중국은 대체 왜 따라가지 못하는 거냐며 각종 분석과 토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최근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은 해냈고 중국은 못 해내는 이유에 대해 어떤 해석과 이유를 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몇 달 전에도 한 중국의 블로거가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이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라며 첫째로 작은 토지 면적과 제한된 인구를 들었는데요. 작은 토지 면적과 제한된 인구라면 단기간에 경제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린다라며 중국은 시간이 걸릴 뿐 곧 한국을 따라잡을 거라는 희망을 품기도 하는데요. 한국 내에서는 내수 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한국이 날개를 못 달고 있다는 아쉬움이 쏟아지는데 이 부분은 참 아이러니한 관점입니다. 이어서 해당 블로거가 생각하는 한국의 성공 비결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한국은 일찍 문을 열었고 모든 역사적 단계에서 서방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셋째, 한국 정부는 모든 역사적 단계에서 경제 구조를 성공적으로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부터 1972년까지 서구 자본과 기술을 사용하여 노동 집약적 산업의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10년 이상 부의 축적 끝에 한국은 경제 발전의 초점을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과 같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은 이미 산업화를 이루었고 1인당 GDP는 87달러에서 10,000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OECD에 가입하여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부자 국가 클럽에 들었습니다. 1996년 이후 한국은 첨단 산업의 발전을 경제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산업은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이룩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한국은 문화산업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의 영상 콘텐츠는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은 이제 한국의 주축 산업이 되었습니다. 1996년 이후 한국은 성공적으로 탈산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산업화, 1인당 GDP, 인적자원 개발 지수, 과학기술력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서방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그간 한국의 발자국을 나열해 놓으니 정말 새삼 놀라웠는데요. 주어진 상황에서 국내외로 모든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미친 듯이 파면서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음 산업을 준비해 나갔다는 점이 해당 블로거의 요지인 듯합니다. 확실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다른 복합적인 요소도 많지만 석유 외에 다른 산업을 개발해 나가지 않은 점이 실패 요인으로 자주 거론되곤 하죠. 이 점에서 한국은 확실하게 쉬지 않고 다음 또 그 다음을 준비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중국 블로거는 이후로 한국의 성장이 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좋은 카드를 뽑는 것은 행운이고 나쁜 카드를 이겨내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한국이에는 한강의 기적에 대한 완벽한 해석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그들은 한국전쟁에 직면했습니다. 그중 1951년과 1952년에 두 번의 주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이후 한국은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민들로 붐볐습니다. 전쟁과 기근 이후 한국은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민들로 붐볐습니다. 1960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는 80달러에 불과해 당시 북한의 1인당 GDP인 253달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에는 1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의 경제는 러시아를 추월했고 한국의 GDP는 상위 11위와 12위 사이를 오가다가 이제는 거의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을 모방했던 한국은 이제 자신들만의 한강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창조했습니다. 한편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선 하지만 한국은 식민지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누가 말했나요? 등 몇 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막무가내로 현실을 부정하며 비아냥거리는 중국인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이런 현실 부정에 대해 부끄럽지 않냐며 반박하는 댓글들이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 한국은 반박 불가한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아주 충분하게 개발된 국가입니다. 친구, 부유한 국가 클럽 또는 UN 인적자원 개발 지수를 검색해보세요. 포도를 못 먹으니 신포도라고 하는구나. 부끄럽지 않으세요? 얼굴 가리셔야 할 듯. 오늘 덕분에 웃었네요.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들
한국인들은 스스로 열심히 일했고 올바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등 솔직히 한국이 노력했고 이뤄낸 것을 이제는 인정하자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는 점에서 중국 네티즌들도 몇 년 새 인식이 어느 정도는 달라진 것 같죠. 한편 한국의 지식인과 비슷한 질문 토론란에서도 한국은 왜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몇 년째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요. 한 네티즌은 중국 커뮤니티에서 토론 끝에 결론 내린 바로 선진국이 되는데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갈린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이 되는 데에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생산성 수준이 고도로 발달하고 총 GDP와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높다. 산업 구조가 선진화되고 서비스 산업 등 2, 3차 산업이 발달하며 기본적으로는 탈산업 사회에 접어든다. 둘째, 경제는 고도로 국제화되고 무역을 통해 선진 상품을 수출한다.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시장과 상업기관은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셋째, 좋은 경제운영 메커니즘과 고도로 발전된 시장 경제를 갖추고 있다. 국가는 강력한 경제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선진국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 수준, 문해력, 삶의 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라며 뜻밖의 뼈를 때리는 냉소적인 댓글들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생활해본 한 여학생은 서울에 가봤는데 너무 좋았는지 거의 꽃밭을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인간적이고 조화롭고 에티켓이 있고 개방적이고 좁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투쟁하기도 하고 삶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실제로 이미 서울의 환경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또한 일부 제 친구들은 상하이가 더 좋다고 말하지만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서울의 모습은 상하이의 여러 거리를 제껴버리죠. 물론 해당 댓글처럼 한국에 대해 극찬하는 댓글은 아직까지도 많은 중국인들에게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실제 성장 동력과 비결에 대해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이 부족한 점을 대놓고 인정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중국의 네티즌들에게도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BTS와 블랙핑크 등 K-POP 그룹에 대해 의도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고 한국의 지적 재산권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침해, 표절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한 만큼 발전해 나갈 길이 아직도 상당한 것 같죠.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